구글 코리아 개발자 평균 연봉 1억 5천만 원, 아마존 한국지사 시니어 엔지니어 2억 원 이상. 이 숫자들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2023년까지만 해도 이 숫자는 한국 IT 업계에서 꿈의 연봉이었습니다. 빅테크 입사는 곧 커리어의 정점이었죠.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메타는 전 세계 인력의 13%를 감축했고, 구글은 12,000명을, 아마존은 27,000명을 해고했습니다. 한국지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빅테크는 안전하다는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6년 1월, 지금 한국 개발자들의 이력서가 링크드인과 원티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직붐이 아닙니다. 이건 커리어 전략 자체가 재편되는 신호입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빅테크는 최고의 연봉과 복지를 제공하고 경력에도 가장 좋은 커리어 패스다. 국내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보상이나 브랜드 면에서 비교가 안 되고 빅테크 경력이 있으면 언제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믿죠. 실제로 2023년까지의 채용시장 데이터를 보면 빅테크 경력자는 이직 시 평균 30% 이상 연봉 인상을 받았습니다. 구글 출신은 네이버로, 아마존 출신은 카카오로, 페이스북 출신은 토스나 쿠퍼팡으로 옮기는 루트가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 빅테크가 사업 모델 자체를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개발자가 하던 일의 30%가 자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작성, 테스트 생성, 버그 수정, 주니어 개발자가 주로 하던 반복 업무들이 GitHub 코파일럿과 챗GPT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한국 IT 기업들의 신입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이건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개발자의 종류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타겟은 누굴까요? 지금 시장에 원하는 개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시니어 개발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다릅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건 기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는 사람입니다.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는 FinOps 엔지니어, 장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SRE, 보안 위협을 차단하는 보안 엔지니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MLOps 엔지니어, 이들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볼까요? 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AWS 비용으로 월 8천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존 개발팀은 기능 개발에만 집중했습니다. 빠르게 기능을 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프라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인스턴스, 비효율적인 쿼리, 과도한 로그 저장. 이 회사는 빅테크 출신 FinOps 엔지니어를 영입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간단했습니다. 사용률 낮은 리소스를 정리하고 쿼리를 최적화하고 스토리지 정책을 재설계했습니다. 3개월 만에 비용이 45% 줄었습니다. 월 3,600만 원 절감, 연간 4억 3천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가치입니다. 두 번째 사례,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추천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전통적인 초보 필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개발자 10명이 6개월 동안 유지 보수했죠. 2025년 이 회사는 LLM 기반 추천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MLOps 엔지니어 3명이 투입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추천 정확도는 18% 상승했고 유지 보수 인력은 70%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술이지만 완전히 다른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단순 기능 개발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꾼 겁니다. 이제 국가와 시스템 단위로 시야를 넓혀봅시다. 2025년 한국의 주요 금융권이 동시다발적으로 클라우드 보안 엔지니어를 대거 채용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융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이전되면서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가 됐습니다. 한 번의 보안 사고가 수천억 원의 손실과 고객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통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G 네트워크 운영의 핵심은 SRE입니다. 장애 1분이 수억 원의 손실입니다. 공공부문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모든 공공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재난알림, 전자정보 시스템,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이 모든 게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서 경쟁 구도가 등장합니다. 글로벌 빅테크는 이미 이 전쟁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AWS, 아슈어, GCP는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클라우드는 국내 점유율을 지키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자본력 격차는 명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 데이터 주권과 기술 종속성을 둘러싼 태권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한국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산업 지형이 바뀝니다. 하지만 밝은 면 뒤에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기술 스택의 파편화입니다. 클라우드, AI, 보안, 데이터, 각 영역은 너무 깊고 넓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5년 후 내가 배운 기술이 쓸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시간 투자의 도박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글로벌 원격 근무의 확산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개발자를 직접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봉은 한국의 1.5배에서 2배, 원격으로 일합니다. 이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유출입니다. 경쟁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중간층의 소멸입니다. AI가 주니어 업무를 대체하고 시니어만 살아남는 구조, 신입에서 시니어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개발자들은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커리어를 바꾸려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는 구조적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절감과 성능 최적화는 경기와 무관합니다. 경제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항상 필요합니다. 오히려 불황일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기업들은 매출을 늘리기 어려울 때 비용부터 줄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 절감의 최전선에 인프라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이들의 가치는 경기 방어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규모의 경제입니다. 클라우드 최적화 기술은 한번 배우면 여러 회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배운 기술이 네이버에서도 통합니다. 반면 특정 서비스의 기능 개발 경험은 이식성이 낮습니다. 배달앱 추천 알고리즘이 금융 앱에선 소용없을 수 있죠. 세 번째 이유, 협상력입니다. 회사가 월 5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엔지니어에게 연봉 2억을 주는 건 합리적입니다. ROI가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기능 개발자의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능이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증명하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인프라, 보안, 데이터 엔지니어의 연봉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보다 평균 30% 높습니다. 이제 미래를 봅시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2027년까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1조 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한국 시장도 30조 원 규모로 성장합니다. AI는 더 많은 단순 업무를 대체하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냅니다. AI 모델을 운영하고 최적화하는 일 말이죠. MLOps 엔지니어 수요는 2026년 대비 2028년에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될수록 보안 엔지니어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선택이 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한국 시장과 한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국내 플랫폼은 빅테크 출신 인재를 적극 영입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를 메우려는 전략이죠. 하지만 연봉 경쟁력에서는 글로벌 기업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대신 안정성과 워라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다른 전략을 씁니다. RSU나 스톡옵션으로 미래 가치를 제시하죠. 포스, 당근마켓, 야놀자 같은 유니콘 기업들은 상장을 앞두고 있어 지분 가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금 보상이 필요한 시니어 개발자에게는 리스크로 느껴집니다. 한국 기업들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바뀝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플랫폼과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국내 기업은 로컬 서비스와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시나리오로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낙관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개발자들이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카카오 클라우드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합니다. 두 번째,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빅테크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핵심 인프라와 데이터는 국내에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합니다. 개발자들은 빅테크와 국내 기업을 오가며 경력을 쌓고 기술 격차는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최고 인재들이 글로벌 원격 근무나 해외 이주를 선택하면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인재 확보에 실패하고 기술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국가 인프라는 외국 기술에 종속되고 위기 상황에서 자율성을 잃게 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까요? 그건 앞으로 2년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개발자 개인의 선택, 기업의 채용 전략, 정부의 정책,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미래를 만듭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기술을 배울 것인가, 어떤 회사로 갈 것인가, 무엇을 협상할 것인가, 이 선택들이 쌓여 커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커리어들이 모여 산업의 지형이 됩니다.
빅테크 해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게임의 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게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해서 시작됩니다.